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소속의 아직까지는 김창입니다. 이제 조만간 데이터과학과 학과장으로 발령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 데이터과학과 이제 소속으로 이제 전용호 교수와 그리고 강희재 교수 함께 저희 데이터과학과 3명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성실하게 발표와 질의응답에 응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과학과 관련해서는 1차원도 평가해 주신 내용에서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더 이제 그쪽을 중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의 달성도 노력과 그리고 지표 달성도는 이미 아마 보고서로 보셨을 테니까 좀 짧게 하고 넘어가고요. 지표 외의 노력과 성과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과학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Q&A 20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의 달성도 및 노력입니다. 저희 지표 달성 노력에서 핵심 지표인 특성화 기반 구축 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수를 다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교육과정 혁신과 특성화 교과목 개발 건수, 특성화 분야 교원 충원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특히 특성화 분야 교원 충원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제 강희재 교수가 그 해당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표 중에 다 이제 이 나머지 지수들은 신설학과로 연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미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역량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요거하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건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10차례 이상 실시를 하였는데 그것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이니까 중복으로 계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또다시 이제 2건을 실시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달성값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대학생 경진대회 참가 및 입상 건수 역시 11건으로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지표인 산학협력 역량지수입니다. 데이터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같은 경우에 초과 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야 자문 네트워크 구축도 그리고 자문회의 역시 모두 다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산학 프로젝트 및 학생 참여 건수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건수로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작년 중순쯤에 저희가 용역을 하나 마치면서 학생들을 다 참여를 시켰고 다만 이제 학생들의 참여 건이 6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6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거 6건으로 표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는 어쨌든 한 건이니까 한 건으로 표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 건으로 표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 지수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 게 조금 있는데요. 비즈니스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달성을 한 게 확실한데 비즈니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내부 결제 완료 후에 교육연구위원회 심의가 2월 셋째 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안건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게 지금 발표가 오늘 있다 보니까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아직까지 정확하게 달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관련된 분들이랑 다 1대1로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관련된 사업이나 나중에 뒤에 미달성 지표도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외의 노력 및 성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의 노력과 성과 같은 경우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이 외에 보고서에 채만 담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운영지수와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생을 지금 현재 뽑고 어제 저희가 예비대학을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입생이 없다 보니까 불가능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미리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강희재 교수와 이제 제가 서비스 아날리틱스와 소셜 데이터 아날리틱스라는 커리어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을 해서 데이터 과학에 관심 있는 다양한 학과 학생들, 경영학부, 무역학부, 경제학과,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 등등의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요 밑에 사진들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관련된 것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 받는 사진들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비즈니스 데이터 센터를 왜 저희가 2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질질 끌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훨씬 더 이전에 저희는 이거와 관련된 이제 공문을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본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국감이 끝나고 난 뒤에 인천대 연구소가 부실 운영되었다는 지적이라든지 지금 연구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소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저희는 특성화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련해서 이제 해당 향후 사업 같은 경우에 뭐 한국 부동산원의 전세 사기 데이터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수주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남농공단의 소재에 있는 AIT의 생산 데이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수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장님과 그리고 거기 부서장님들하고 업무 협의는 끝냈고요. 이런 가시성들을 바탕으로 부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이번에 2월에나마 이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이제 준비를 끝마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과학 특강과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지표로 했을 때 특강을 2번 했는데 3번 했다라는 게 과연 이제 저번에 이제 지적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분들께서 특강은 그냥 돈 주고 그냥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특강을 같은 경우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학생들의 머리에서도 쉽게 휘발성이 있게 날아가 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박 2일의 실습 과정과 같은 실습 특강을 통해서 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요. 한성대학교 최강하 교수님을 이제 불러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시뮬레이션 분석 기법에 대해서 특강을 1박 2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생 주도의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활용한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그 관련 모델을 국방 유도탄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발사 각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걸 만든 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경진대회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출전을 해서 국방기술품질원장상을 수상한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특강을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횟수 늘리기에 특강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는 사실 뭐 10번이나 20번이나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나중에 대회라든지 저희가 다른 지표들과 연계성을 위해서 어떤 한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를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가,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한 다음에 특강하시는 분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나중에 너희가 이 대학 경진대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짜서 그 밸류 체인에 따라서 점점 밸류를 업그레이드하는 단계로 성과를 확산시켰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단순한 교과목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저희가 교과목 프로그램 개발 수를 7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7건과 같은 경우도 그냥 교과목 프로그램 개발이면 그냥 강의 계획서 만들고 주차별 뭐 할 건지 좀 적고 하면 건수 개발이 아니냐 라고 도전성 부분에서도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단순한 교과목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제 데이터과학과 신입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도 계시지만 저희 이제 전문가 자문풀에는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AI 공학과의 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학과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방법론이 맞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했고요. 이런 학계와 산업계 등의 협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설명했고요.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강의 동영상도 몇 과목 같은 경우는 바로 1러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촬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가출제해서 실제로 바로 이 수업이 운영이 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고요. 주차별로도 강의안을 개발한 교과목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첨부로 낸 자료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 강의와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지금 데이터과학과의 2024년도 1학기의 수업은 2과목입니다. 왜냐하면 20명인 아주 작은 과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카데믹 잉글리시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 돼서 교양 과목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에 개발했던 4과목을 포함해서 11과목을 개발해놨다는 것은 향후 2년, 3년을 더 내다본 과목 개발이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경진대회를 수상했는데 사실 상장 파일은 저희가 전부 다 그 첨부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선 다 넣지 않았는데요. 데이터과학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교육, 특강 등을 통해서 수강생 전원을 각각 2명에서 5명의 팀으로 꾸려서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주제의 대학생 경진대회를 참여를 하는 것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KT AI 플랫폼 경진대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상, 중부발전 사장상, 수자원공사 사장상 등 11개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신문 기사로도 많이 나와서 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앓는 소리를 해보자면요. 저희 교수들이 이제 3명밖에 없고 근데 학생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학생들이 여러 개 이렇게 11개의 경진대회를 나가고자 하다 보니까 주제들이 너무 다 달랐습니다. 여기서만 보셔도 중부발전이랑 항만공사랑 KT의 AI 플랫폼이랑 이런 것들의 주제가 얼마나 달랐을지에 대해서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교수들이 거의 저희도 같이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하고 앞서 보여드린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완수를 했고, 아시다시피 대학원생 2명과 학부생 4명을 실제로 참여를 시켰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빅데이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을 참여하고 롤을 주는 게 더 일입니다. 그냥 저희끼리 하는 게 사실 교수들끼리 하는 게 더 훨씬 더 빠르고 잘 되는데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까지 해가면서 학생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돈까지 주는 그런 과정을 실제로 거쳤고요. 그리고 U+ 프로젝트 진행 후에 셋톱박스의 빅데이터를 이제 얻어서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보유 건수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즉 다른 지표들과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개의 지표들과 연결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교수진의 활발한 자체 연구 활동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서 국내 데이터과학 분야의 최신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서 그것을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로 및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저희 그 환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조교 및 근로학생들 행정 인력이 전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전부 다 교수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요. 그리고 이제 경영학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 3명 외에는 다른 특성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인원수도 굉장히 교수 인원수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간 부재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 어제 예비대학 할 때 굉장히 저희가 진땀을 흘렸습니다. 학생들이 데이터과학과 학생들이 와서 데이터과학과 학생회실은 어디예요? 데이터과학과 학과 사무실은 어디예요? 라고 묻는데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강의실에서 너희는 들을 거다, 우리 교수 연구실은 어디에 있다라는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 부재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저희한테 어제 예비대학에서도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체계 분류 신청 시에 인문사회 계열로 신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연 계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여파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교무과와 협의해서 굉장히 긴 장문의 이의 신청서를 보냈으나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이의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 이의 신청서 내용이랑 이의 답변서 내용까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무처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학 분석인데 요건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력 문제, 공간 문제, 행정 문제, 재정 문제. 특히 재정 문제는 안 말씀드려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 수 대비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저희 학교의 특성상 20명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처음에 배부될지가 굉장히 학과장으로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 죄송합니다.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